유치할 수 있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행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금요일 방송입니다. 초콜릿들 많이 받으셨나요? 네, 뭐 발렌타인데이인데 요즘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국내 지금 정세 상황이 워낙 또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날 챙기는 게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아주 혼란스러운 뭐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장중 2600포인트를 일단 찍기도 했다는 점, 그 시장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에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역시 오늘도 물론 이제 많이 오른 섹터에 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선이나 뭐 이런 쪽 뭐 일부 충분히 좀 빠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재건 관련주도 뭐 일정상 오늘 14일 접어들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든지 뭐 여타 섹터들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채금리가 좀 밀리면서 제약바이오 쪽도 좀 힘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단 종목별로 업종 순환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뭐 화장품도 오늘 일부 좀 많이 올라왔죠. 뭐 IA 패밀리 있으신가요? 오늘 뭐 장중에 굉장히 좀 급등각이 나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실리콘2라든지 일부 종목들도 반등을 줬습니다. 이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이 활발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래대금도 많이,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도 많이 늘었고요. 뭐 그 과정에서 종목별로 상당히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찬물을 끼얹는 어떤 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올해 뭐 괜찮은 모습들이 여전히 생각보다 좀 수익률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걸어오는데 날씨가 많이 지금 기온이 올랐습니다. 주말 사이에 서울 지역 그 날씨도 낮 한때 한 10도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에는 비도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야외 활동도 좀 하시면서 가족들하고도 좀 이렇게 화목한 시간도 좀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주중에는 약간 또 추워지는데 이번 주말에 좀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니까 야외 좀 가족끼리 한번 식사도 하시고 좀 나들이도 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장 초반 5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원전, 그 다음에 CXL,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반도체, 미용기기, 보톡스, 화장품, 의료기기 등 상승 출발 보였는데, 자, 보톡스 부분은 휴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종목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미용기기도 오늘 뭐 어느 정도 반등이 꽤 나왔습니다. 화장품 섹터도 괜찮았고, 미용기기 쪽도 오늘 APR이라든지 일부 뭐 파마 리서치 이런 쪽도 주가들이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나왔고요. 자, 미국 주식시장은 둔화된 생산자 물가가 확인됐고, 트럼프 상호 관세 적용 연기 영향에 금리가 빠지고 달러 인덱스 빠지고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형적으로 뭐 긍정적인 장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자,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플러스 0.4%, 전월 0.5%보다 둔화가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지표가 좀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1월달 PCE, Price Index Forecast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미국의 1월 PPI는 CPI와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전월비 0.4% 상승은 시장 예상치 0.3%를 상회했고요. 직전 12월 상승률도 0.2%에서 0.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CPI와 유사하게 PPI도 달걀이 44%나 급등했는데, 이와 같은 식품 물가가 1.1% 큰 폭으로 올랐고 에너지 가격도 1.7% 상승하면서 헤드라인 물가 서프라이즈를 일단 주도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PC 물가에 들어가는 서비스 항목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헬스케어라든지 보험 관련 쪽이 있는데 대부분 전월비 하락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이에 1월 달에 근원 PC 물가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2.7%에서 2.6%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월비 증가율도 0.36%에서 0.27%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전 12월 수치는 2.8%와 0.16%인데 아무튼 컨센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PC 관련된 1월 컨센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일단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PC 물가에 들어가는 서비스 항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헬스케어라든지 보험 관련 쪽이 전월비 하락세를 시현했다는 점 때문에 PC는 다소 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PCM 물가에 포함되는 주요 PPI 서비스 항목들의 전월비 추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항공료가 마이너스 0.4%, 의료 치료비가 의사치료비가 마이너스 0.5%, 외래진료비가 0.4% 마이너스고요. 입원 진료비도 마이너스 0.3%입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운용 수수료는 0.4% 플러스로 상승했지만 직전 12월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고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항목을 좀 보자면 PC 물가 쪽은 다소 조금은 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포캐스트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너무 지표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향 안정화되면서 시장에 그렇게 특이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관세를 하게 되면은 인플레를 더욱더 자극시킬 여비가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간다는 거죠, 관세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관세 관련해서 인플레를 더욱더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좀 낮춰주는 거죠. 우려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또 시기가 4월 1일로 유예됐기 때문에 3월달 내까지 상당히 좀 협상이 가능하다는 시간이 있다 이런 거고요. 행정명령이 아닌 각서 형식이라는 점도 좀 더 이제 뭐 무게감이 좀 이렇게 낮아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역시 우리가 관세 관련된 우려가 조금은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우리가 내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서로 국가별로 각 케이스별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원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는 이번 주 외국인 선물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환율 진정이 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원전주와 금융업종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전 기준 선물이 2,400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달러 하락에 원달러 환율도 1,440원대로 다소 좀 진정세였습니다. 업종은 금융과 그다음에 원전, 기계 쪽 원전이고요. 통신주가 상승 보였고 방산과 조선, 원전, 그다음에 금융지주 52자 신고가 종목이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일단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먼저 선제적으로 올랐고 14일부터 이렇게 뮌헨 쪽에서 열리는 회담 관련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오르고 일정 돼서 내리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종전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으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좀 주가 흐름이 너무 과도하다. 오히려 뭐 오늘 그 종목 관련된 리포트를 보면 아예 매도하라고 주문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종가 대비 오늘 목표 주가가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매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종전 관련된 수혜 관련주 건설기계 관련해서 매도 의견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T 현대건설기계가 장중 5% 이상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오션은 에버그린으로부터 2조 5천억 규모 초대형 선박 수주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HT 현대중공업도 대형 수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었는데 금융 같은 경우도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을 했다고 알려지고 금융주 24년 호실적이 다수입니다. 주주환원 및 배당 기대감도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금리 반락에 성장주 강세 보이면서 75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실적 영향력이 지속됐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금리 하락에 재차 반등 주면서 HLB라든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등도 올라왔죠. 리가켄바이오는 장 마치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흑자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유입에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용기기 쪽은 휴젤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경신했다는 점에 미용기기 가운데 휴젤이 상당히 좋은 상승세 보였고 파마 리서치도 오늘 뭐 플러스권으로 괜찮았습니다. 정부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사원 지업을 한다 이렇게 나타나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팹리스 업체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의외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캠, 오닉 IPS 이렇게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일반 보통 레거시가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HBM도 괜찮긴 하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의 반등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반등이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올라왔다. 오늘 차별화됐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스페셜티보다는 레거시 쪽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으로는 오름 테라퓨틱이 금일 신규 상장을 했고요.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구글이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점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또 오후장 들면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오후장 국내 증시는 기관 매수세가 지속됐고요. 코스피가 장중 한때
2600선까지 도달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금융주가 강세였는데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동반 강세를 이끌었고요.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생명 관련된 금융주 주주환원과 배당 기대감이 더욱더 부각이 됐습니다. 저가매수 유입되면서 강세를 나타냈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SMR 테마도 강세였습니다. 금일 HD 현국조선해양이 SMR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공개하면서 두산 NLBT와 BHI 이쪽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업종도 강세였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소식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1조 원을 생태계 구축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이뤄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했고요. 차세대 HBM으로 이끌어지는 CXL 관련된 양산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네오셈과 파두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보면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다시 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조선업은 전력기기 등과 마찬가지로 최근 강세를 보였던 업종은 일부 순환매 양상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SK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도 약세였습니다.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은 초고압 변압기 관세 부과 우려가 일단 대두가 되면서 약세였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변압기 쪽은 조금 오버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좀 오버스럽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업종 관련된 탑3 상승 탑3 종목은 업종은 보험과 기계 장비, 음식료 당배였고요. 업종 하락 버텀 3 같은 경우는 운송 장비 부품과 IT 서비스, 화학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우려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금주 지표도 이제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통과가 되고 있으면서 호실적 수출주와 주도주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시장이 상당히 매매할 만하다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표 하나 보여주십시오. 키움증권 자료인데요. 코스피 차트와 밸류에이션 밴드인데, 자, 위쪽에 코스피 차트만 한번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2340 이 정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돌파를 했죠. 오른쪽 위쪽 차트 쪽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빨갛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술적 차트로 이 저항선, 기존의 중기 추세선 121선을 상향 돌파를 강하게 했습니다. 작년 이후 처음이고요. 오른쪽 보세요.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빨간색 양봉이 보이시죠. 그래서 한 2540 이 정도 수준의 강한 돌파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렸던 121선 상향 돌파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고요. 자, 아래쪽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면은 PBR이 0.91배입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PBR 0.91배 정도 봤고요. 과거에 PBR 고점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대략적으로 2840포인트 정도까지 PBR 기준으로 과거 밴드 상단까지 올라간다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PBR 한 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뭐 그 뒤로는 PBR이 2024년 7월에 올라갔던 자리인데요. 그 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PBR 한 배 기준만 본다고 한다면 2840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한 배 정도 수준. 아래쪽으로는 지금 PBR 0.8배 완전 락바텀인데요. 2271포인트, 그러니까 한 2300포인트 정도 언저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0.85배 정도면 2400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2370, 2400 정도 수준인데 0.8배는 뭐 금융위기, 뭐 글로벌 뭐 어떤 위기 이런 거 나타났을 때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2300 언저리까지 가는 거는 뭐 당연히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고 당장은. 그리고 0.85배 정도면 일반적으로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바텀 정도 수준인데요. 그 정도 본다면 한 2400포인트 언저리가 지금은 바닥권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직은 주가 수준이 뭐 0.9배 정도면 그냥 뭐 한 절반 정도, 완전 바닥에서 약간 이제 고개 든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PBR 한 배 정도까지 간다고 한다면 2840, 과거에 더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뭐 1.5배, 1.6배까지 올랐었나요? 과거에? 그 정도까지 장 좋았을 때 3000포인트 넘었을 때 그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예, 지금 주가 수준은 부담스럽지 않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아직 부담스럽지 않고 상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야니아님, 나의 계룡이 흐흐 유유 주시는데 오늘 뭐 전력기기 전선 쪽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좀 이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존에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이런 ISC 같은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고요.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고,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캠, 원익 IPS 이렇게 레거시와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좋았다. 이게 뭐냐? 1월 달에 낸드 가격을 10% 이상 올리는 그런 단행을 한 중국 회사. 결국은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리 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회사인데 가격을 10% 인상을 단행했다. 이것 때문에 낸드의 바닥론, 가격 인상론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DRAM 같은 경우도 1분기 저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게 완만해지면서 1분기 저점을 확인하고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DRAM까지. 그리고 중국의 이구 환신을 통해서 스마트폰 판매가 아주 폭발을 했고요. 이것이 결국은 DRAM 수요, 레거시 DRAM 수요의 어떤 재고를 줄이면서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상화에 대한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일부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레거시 제품과 관련된 소부장들이 역시 HBM도 나쁘지는 않지만, 스페셜티 나쁘지 않지만 레거시 쪽의 소부장들이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원익 IPS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 쪽 반도체 수요 기업 등이 드림팀을 결성해서 K-온디바이스, 그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든다고 전해집니다. 단단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정부가 1조 원을 지원해서 토종 AI 반도체를 만드는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가칭 사업을 통해서 이번 주까지 기업들 수요를 받아서 이달 대표 기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팹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꽤 주가들이 괜찮았고요. 이후 3, 4월에는 후보 기업을 주도로 팀을 구성하고 5월에는 민간 대표 기업을 선정할 것으로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가 단순히 설계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에 들어가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알려져 있는데, 국내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권고했고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을 맡을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뭐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도 메타가 인수 가능성을 높이면서 이와 관련된 쪽도 역시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퓨리오사 AI에 또 투자를 했던 일부 창투사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편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2월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집니다. 관련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뉴욕 증시가 트럼프 상호 관세 즉각 시행 보류에 따라서 상승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상승한 점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에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 개발 기업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사용한 솔루션을 첫 출하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3.16%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ARM이 6% 정도 급등을 했는데, 메타 플랫폼과 첫 번째 고객으로 확보한 이후에 올해 자체 칩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큰 폭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인텔은 7.34% 급등했고요. 정부 지원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가온칩스, 제주반도체, 대덕전자, 칩스앤미디어, 해성DS, 서진시스템, 어버브반도체, 미래반도체 이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관련된 그 코리아 서키트 이런 PCB 업체들도 일단 상당히 좋은 실적 때문에 아마 주가들이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네. 2분기 변곡점 전망이다. DRAM 가격과 HBM 수요, 그 다음 지정학적 모두 2분기에 이벤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분기에는 갤럭시 S25, 전량 스냅드래곤 들어갔고, 가격 인상과 안드로이드 XR이 들어가고, 이구환신 확대가 이제 1분기 1월 달에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2월에는 이구환신 확대, 1월 춘줄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품 업체들의 실적 상향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레거시 제품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들이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3월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는 2분기에 디램 재고 소진 여부가 확인이 될 것이고 미국의 관세 여부가 될 것 같은데 6월 같은 경우는 WWDC가 있으면서 하반기 스마트폰 수요 전망과 삼성전자 HBM 개선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변곡점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업황이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3분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글쎄요. 트라이폴드 폰, 그러니까 이제 3번 접는 폰이죠. 이것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7월에서 10월까지 윈도우 12가 출시되고 드리븐 가격 반등 여부가 확인이 될 것이고요. AI 가속기 수요가 점검될 것인데 최근에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쇼티지가 계속 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좋습니다. 9월 달에는 아이폰 17에 디램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의 엑시노스 탑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보는 것 같고 4분기 들어가면 아이폰 폴더블 부품 양산 시작이 10월부터 11월까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2월, 그러니까 2분기가 IT 반도체 변곡점이 되면서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고 2분기 이후로부터는 업황이 상당히 모멘텀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분위기가 하반기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약간 반농담으로 갤럭시 S 시리즈 다음 시리즈에 엑시노스가 탑재되니까 이번에 이제 S25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음 모델이 엑시노스가 탑재된다는 루머 때문에 25가 미리 선제적으로 많이 팔렸다. 엑시노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그런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게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엑시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탑재를 못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표현들이 많았죠. 그래서 엑시노스가 정말 성능이 제 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좀 어떤 레벨까지 올라와 준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삼성도 엑시노스의 기능 향상이나 수율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 일단 뭐 그런 삼성 입장에서 좀 파운드리 쪽의 어떤 그런 가동률 이런 것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엑시노스 탑재될까봐 지금 디자인이 많이 팔릴 이건 정말 근거 없는 그냥 농담이니까 전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뭐 제가 좀 너무 오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AI 반도체 투자 개발 인프라로 시작된 뒤 디바이스로 확장된다. 그러니까 결국 온 디바이스 AI로 확장이 되면서 반도체 쪽의 영역의 수요는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구되는 AI,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높아질수록 뭡니까? 탑재되는 디램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T 관련해서는 역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유튜브, 트위터 이런 것들이 타임라인이 쭉 왔는데 AI 추가 인프라가 결국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기술 사이클에 캐즘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도 일단 분위기가 한번 나오면서 역시 AI 가속기를 제외하고도 전력망이라든지 무선 통신망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프라 환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로 확장되면서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장기적 스토리인데요. 엔비디아 다음은 무엇일까? AI 서비스 엔터프라이즈가 성장될 수 있다. 뭐 아니면 출연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 이런 맞춤형 반도체가 역시나 좋아질 수밖에 없죠. 브로드컴, 마벨 이런 쪽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이수페타시스, 뭐 그다음에 ISC, 뭐 에이직랜드, 가온칩스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고 AI 서비스 엔터프라이즈가 성장하면서 더존비주온이나 솔트록스, 코난, 알랩 이런 것도 걸 수 있고 AI 디바이스 쪽으로 간다면 삼성전기라든지 사피엔 반도체, 뭐 선익 시스템 이런 쪽도 같이 관심주로서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2분기가 변곡점이 되면서 디램 가격과 HBM 수요, 지정학적 이슈 모두가 이벤트가 있다는 거고요. 디바이스로 확장되면서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헤드라인 하나 보여드릴게요. 헤드라인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지원 법안인 칩스 액트에 재협상 준비 중이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사실 약간 악재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연말에 이런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지원금을 너무 늦게까지 못 받고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협상이 미뤄지면서 우려가 많았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삼성전자 쪽에서 되게 이걸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준 게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지원 법안 관련해서 지원 금액을 준다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좀만 기다려 하면서 안 받았다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취임을 하면서 미국 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준다는 돈을 다 받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측에서 굉장히 늦게까지 계속적으로 좀 미루자 이렇게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도 기존에 이야기했던 금액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좀 작아지는 그런 어떤 뭐 마지막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전자에서 이렇게 좀 늦게까지 보류하면서 안 받은 거지 미국에서 안 주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지원 법안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면서 보조금을 뭐 얼마나 줄지, 어떻게 지원을 할지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건데, 일단 이런 가능성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도체 지원 법안 관련해서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소부장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삼성전자도 그렇게 급등은 아니지만 조심조심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57,000원대까지 주가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도 나쁘진 않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죠.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 CXL 관련된 테마군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넥스트 HBM으로 꼽히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이게 CXL인데 이러한 CXL 메모리 양산에 나선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CXL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빠르고 앞서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HBM은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를 했지만 CXL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 약간 강점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말부터 CMM DDR5 양산에 돌입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SK 하이닉스가 만든 CXL 기반의 D램으로 알려져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메인 CXL 메모리이고요. DDR5를 탑재한 기본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이 제품의 고객사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인텔, AMD 같은 CPU 업체와 협력하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인 고객사는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CXL 메모리 양산 준비를 마쳤고,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0일 삼성전자 신청한 CXL 기반의 D램 CMM-D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적합 등록을 완료했다고 알려집니다. 전파 인증은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의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기자재를 시험에서 인증하는 적합성 평가로 통상 인증을 받으면 시장 유통이 임박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물건이 CXL 물량이 제품이 일단은 아마 유통이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TLB, 네오셈, 오킨스전자, 퀄리타스 반도체 등의 CXL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코리아 서키트는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고, 오킨스전자는 지난해 실적 개선 등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CXL 관련주가 한번 움직일 때가 됐죠. 과거에 한번 움직였다가 조금 잠잠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CXL 관련주도 이야기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이것도 이야기됩니다. CXL은 뭐 어쨌든 애초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쪽이었기 때문에 전자 쪽에 대한 주목이 또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전공정 관련된 소부장들도 아까 상당히 좋은 모습이 최근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이렇게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도 제가 말씀드려서 반도체 특히 IT나 이런 쪽에 대한 주도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변압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일부 이제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발 관세 폭탄 우려가 전 산업 분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전력기기 업체, 특히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 수출한 초고압 변압기에 뒤늦게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당시 최대 60% 수준까지 변압기의 고율 반덤핑
확정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움직임에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불확실한 관세 부강 방식과 높은 세율이 경쟁력을 제어할 수 있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과하다. 오늘 급락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력기기 회사가 미국에 수출한 초고급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오늘 4월 정도에 결정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그럼 4월이면 아직은 한 달 반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은 22년 8월부터 23년 7월 사이에 수출된 물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율이 5에서 10%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서 최대 60.8%까지 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높게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기사 하나만으로 너무 급락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변압기 전선 쪽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뭐 관세 부과는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도 다 관세 부과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렇죠.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변압기는 이렇게 급하게 많이 빠질까요? 예, 좀 저는 오늘 이 급락은 좀 정말 과하다. 예, 자동차나 반도체 이쪽 제약품, 의약품 이쪽은 이렇게까지 발작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비중 확대 또 어떤 기회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자,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변압기 수출 국가별 비중을 본다면 미국이 44.8%로 제일 높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비중이 사실은 글로벌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은 다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압기 수출 국가별 비중이 거의 45% 달하기 때문에 북미 쪽의 관세는 약간 좀 우려가 있다라고 사실 해석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최근에 LS엘렉 같은 경우가 워낙 단기 급등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뭐 급락도 있을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HT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LS엘렉트릭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이제 빠졌는데 최근에 급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빠진 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그렇다고 해서 변압기가 이렇게 끝날 것이냐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의 85%가 하드 코스트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력과 냉각, 건축 등이 85%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전력이 38%나 차지하는 거고요. 냉각이 21%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부분이 전력 부분이 들어가는 게 38% 가장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건설 비용 가운데. 그리고 냉각이 21% 정도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전력 부분은 본다면은 뭐 굳이 이렇게 원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풍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부분은 여전히 전력 쪽은 상당히 지금은 투자가 많이 돼야 될 거다. 인프라 쪽이. 그래서 전력기기가 그렇게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전력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확장에 전속력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풀스피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회사를 최근에 제가 이튼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다시 투자를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수요에 대해서 아직은 상당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튼뿐만 아니라 전력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확장에 전속력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전력회사 두 곳은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가 전력 수요 성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음에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여전히 전속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는 듀크 에너지 코퍼레이션과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경영진에게 지난달 딥시크 관련 뉴스가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들의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듀크 에너지 차기 CEO인 해리 사이더리스가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논의에서 그들은 이미 효율성 향상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딥시크의 등장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이어서 기술 기업들은 딥시크의 효율성이 AI 수요 증가로 이어질지를 검토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의 연구개발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하려는 논의가 많아졌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AEP CEO인 빌 페이먼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 딥시크 등장 이후에 여러 고객사들은 논의를 거쳤지만 그 누구도 전력 수요 전망이 변할 것이라는 언급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빠질 것이다, 하향 조정될 것이라 우려를 했는데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대로 굉장히 강력할 것이라고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AI의 높은 전력 소비량은 오픈 AI, 그 다음에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폐쇄된 원전 발전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오히려 모색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전력기기 전선주가 이렇게 그냥 빠지기에는 조금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관세 때문에 급락을 한다면 오히려 비중 확대 이슈가 있다라고 오히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역시 M7들이 annual capex spend가 결국은 보시면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23년 대비 25년이 2배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capex 관련된 인프라 비용 투자가 상당히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전력기기가 일부 좀 오르긴 했지만 차익 실효를 이제 뭐 끝난 건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AI 빅테크 관련해서 AI 경쟁의 원전 필요 인식과 HT 한국조선해양이 원자력 추진선 모델 공개를 하면서 원전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개발 책임자인 캐롤라인 골린이 뉴욕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과 AI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는 전력 수급의 위기에 처해져 있고 단기적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시스템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원자력이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한편 아마존이 작년 10월 SMR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력 구매 계약으로 펜실베니아주의 해리스버그 인근 쓰리마일 아일랜드의 원자로를 재가동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HT 한국조선해양이 미국 휴스턴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센터에서 열린 휴스턴 해양 원자력 서밋에서 원자력 추진 컨테너선 설계 모델을 최초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30년까지 해상 원자력 사업 모델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오늘은 좋았고요.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BHI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수익성 확대 지속 전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섯 번째입니다. 아이폰 SE 4세대 공개 전망 속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팀 쿡이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을 올렸는데요. 그 가운데 파란색 글자 보시면 애플 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글자를 쓰면은 시장에서 그가 언급한 제품이 아이폰 SE4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새로운 중저가 아이폰 출시가 임박했다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쿡 CEO가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현재 애플 매장에는 이전 아이폰 SE 제휴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보면서 이는 새 기기가 출시된다는 신호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기존의 아이폰 SE 가격은 429달러로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6 기본형 799달러보다 싸지만 아이폰 SE 새 모델은 부품 및 기능 업그레이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아이폰 SE는 애플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최근에 알리바바하고 지금 중국 쪽에서 뭔가 AI 관련 서비스를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죠. AI 구동을 위해서 아이폰 16과 같은 최신 A18 칩을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팀 쿡의 SNS 쪽에 애플 런치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새로운 아이폰 SE 4세대가 공개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 인터플렉스라든지 슈피엔코리아, 프로텍, 삼성전기, 덕산 네오룩스 등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말씀 주셨는데 댓글창에서 국내 시장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주셨죠. 실제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종목이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썸머스 007 분께서는 우리나라 좋아요? 몰랐네 말씀 주시는데 해외 시장 보시는 분 같은데요. 국내 시장 요즘에 핫합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휴질 같은 경우도 그냥 숫자 나오니까 급등해 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였고, 한화 시스템 보세요. 한화 시스템. 그렇게 무겁다가 상한가 딱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 수익률 게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익이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해외 시장도 보시고 국내 시장도 같이 보셔도 괜찮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반영 분석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재건 건설기계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DS투자증권에서 HT 현대건설기계 관련해서 종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는데요.
어제 종가가 82,800원이었는데 DS투자증권의 HD 현대건설기계의 오늘 목표 주가는 74,000원입니다. 어제 종가가 82,800원, 오늘의 목표 주가는 74,000원짜리 리포트를 냈다는 거죠. 그냥 팔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리포트에 따르면 러시아의 본격적인 군사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의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과 기타 기반 시설에 대한 총 피해액은 1,4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최근 헤그세스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라며 영토 포기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점령지는 러시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피해 지역, 즉 재건 가능 지역의 대부분은 러시아 점령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도시 중에 피해가 큰 곳은 도네츠크와 하르키우, 그 다음에 루안스크, 자포리자, 그 다음에 헤르손, 키우 등이 있는데 위 도시들의 피해 규모는 1,20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총 피해 금액 대비 80%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손실 지역은 현재 러시아 점령지로 만약 러시아 점령지를 러시아가 가져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는 기존 추정치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러시아 점령지는 러시아와 중국이 독점적으로 재건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지가 없을 것이다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PPP를 이용하거나 원조를 받아야 하겠지만은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의 GDP는 약 1,50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모든 원조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종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재건 기간은 총 10년이 소요될 전망인데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에 대한 연간 총 투입 금액은 4,5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죠. 유럽과 미국 등 우크라이나 원조 국가들의 다양한 굴삭기 메이커와 또 경쟁까지 해야 된다. 한국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한국이 가져올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여기 따라서 종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고 목표 주가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에게는 매도로 하향한다. 이렇게 리포트를 썼죠. 아주 현실적인 리포트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뭐 종전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막 급등했잖아요. 종목들 가운데. 실제 수혜가 아주 없는 걸로 보이는 종목들도 그냥 재건 타고 다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재건은 역시 현실적으로 약간 뭐 테마, 수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실제 한국이 재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확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의견,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생각 같아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근데 의외로 이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재건 이슈가 급등하면서 이제 남북 경협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은 한번 지나갔고 남북 경협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움직였는데 남북 경협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트럼프가 김정은 국방장관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김정은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텐데 금강산 개발 이런 것들이 국내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트럼프가 과연 트럼프 월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의 금강산 관광, 뭐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가 정말 낙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곰곰이 정말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예, 금강산 관광 개발 관련해서 한국 업체가 실제 가가지고 개발도 했었고, 현대 엘리 같은 경우도 그쪽에 이제 호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재 엘리베이터가 사실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거론이 됐고, 아난티 같은 경우도 뭐 그랬습니다만, 실제 지금 약간 국제 정세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다이렉트로 붙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분명히 뭐 노벨 평화상도, 뭐 우리가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노벨 평화상도 누릴 수도 있지만 북한의 개발 사업도 트럼프 월드 가지고 들어가서 개발 사업을 하겠다. 욕심까지 부를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정말 남북 경협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주가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뭐 수급이 들어가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어쨌든 그런 것들도 주식시장의 일부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웃는 얼굴로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I see you.